영화는 스페인 그 80년대 말에 굉장히 유명한 그 마드리드에서 선생이 살 때 그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또 볼거리가 여기저기 많은 그 당시 사람들 삶의 모습들 또 말하는 패턴들 인물 유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르투나타 하신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막시밀리아노 루빈이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은 과거에 어떤 존재했었던 그런 유형들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19세기 말에 이 바로 이 갈도스가 만든 창조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 모델은 돈키호테, 정신이 없는 그런 어떤 인물 유형을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 속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뭔가 하겠죠, 그죠? 작품은 모든 작품들은 작가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하나의 매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이라는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과거의 작가들이 그 자기 어떤 내면에 대한 생각을 폭로하거나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모호한 다시 하기해서 그 과거 인물 유형으로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어떤 비밀에 대한 폭로라기보다는 인간 그 내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인 것 또 어떤 사실에 대한 폭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막시밀리아노는 굉장히 좀 열악한 지금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또 이게 뭔가 힘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imposibilidad이라는 것, incapacidad. 그러니까 es un hombre imposible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 이모의 손에 커서 또 형제들이 뭔가를 일할 때 도와주고 또 친구들이 도와주고 한 여자를 사랑해도 또 그 여자가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혼자 그 상황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르투나타가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혼자 이렇게 그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포르투나타와 그 화니토 산타크루스라는 사람의 관계가 계속 또 존재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겠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 포르투나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을 또 받아주고 또 그 어떤 일종의 어떤 그 계약이죠, 그죠? 결혼이라는 게 계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 막시밀리아노 자체가 그 어떤 인피델리다 다시 하기해서 그 인피델리다 지금 그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그 부부관계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막 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포르투나타가 순결하거나 또 뭐 어떤 아주 신실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도 상당히 그 사실 그대로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혼 생활을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는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편을 보면은 지금 소리가 네.
소리는 없어도 될까요? 관계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그 소설과 이 영화에 보면은 혼자 독백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그 막시밀리아노 루빈이 누구와 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있지만 다른 인물들 같이 혼자 독백을 하거나 혼자 좀 독백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죠. 어떤 걸 뭐 어떤 사실을 혼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그런 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신음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나오는 그런 정신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신소리들, 헛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그런 새로운 인물 유형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인물 유형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tipo 키호테스코라고 es un tipo quijotesco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죠. 키호테적인 그런 인물 유형이다. 돈키호테도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 평소에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이성적인 차원에 있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같이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그 국면에 가서 뭔가 막 풍차를 향해서 돌진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하고 막 대결을 한다거나 불필요하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막 에피소드들이 생성이 될 때 보면은 새로운 자기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막 어떤 생성 과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내면에 대한 어떤 폭로라든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른 그 소설을 통한 새로운 식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문체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좀 혼재해 있는 그런 면들이 그 로쿠라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다 수긍이 되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도노발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 광기의 어떤 그런 인물 유형이 생성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작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과거의 인물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바를 막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폭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포르투나타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 유지되지 않죠. 파탄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는 화니토 산타크루스가 있죠.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과거의 그런 좋은 관계 또 어떤 그런 자기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가 돌봐주고 또 돌봄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포르투나타는 굉장히 좀 사실은 결혼 생활에 실패 그런 가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들이 생깁니다. 그 5편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화니토 산타크루스가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포르투나타에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 그런 인물인지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특히 이 장면. 지금 수도원에서 이제 그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금 옛날 그 자기 애인을 찾아가는 또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 사람들 지금 불을 조금만 줄이면 더 잘 보일까요? 그 돈을 주면서 저기 어떤 그 포르투나타 같이 보이는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보이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라고
그래서 이 포르투나타가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자기의 어떤 하나의 그 욕망만 이렇게 지금 채우려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우리시아는 수도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좀 광적인 상황에 다다릅니다. 거기 이제 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막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술도 마시고 급기야 나중에는 수도원에서 나오게 되죠. 마우리시아는 원래 꽤 괜찮은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남편이 아마 죽었는지 그 헤어지고 나서 딸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수도원에 이렇게 맡겨진 상황인데 그렇게 한동안 있다가 지금 그 박차고 지금 길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 마우리시아는 결국에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걸 포르투나타는 목격을 하고 상당히 마음 아파하죠. 포르투나타가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친구로 생각했던 이 마우리시아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상당히 어떤 낙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포르투나타도 죽게 되죠. 이제 지금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두 명이서 결혼을 하고 미래를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중 생활은 이어집니다. 화니토 산타크루스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포르투나타는 한편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 여인을 사랑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과장된 면이 없진 않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지금 남편이 없는 틈에 또 그 화니토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열어주게 되고 두 명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나타는 또 이렇게 지내다가 화니토 산타크루스한테 진정한 마리도 나의 남편은 당신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불행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광기 또 두통 이게 계속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설가는 이런 그 모든 이런 그 크고 작은 그 어떤 사건들이 다 이야기 스토리 전개에 다 하나의 그 이어지는 그런 소재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통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바로 포르투나타의 불신 또 이렇게 결혼 생활에 지금 불충실한 그런 것들을 다 상징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 화니토와의 그 관계 때문에 막시밀리아노 루빈도 누군가가 이제 사실은 목격자가 있고 그걸 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걸 결국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고 이제 두 명이 말다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 도대체 내 이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어떤 녀석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지금 보기 위해서 결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근데 막시밀리아노 루미는 un hombre imposible라고 한번 이야기했죠. 내면이 굉장히 약하고 또 좀 무능력에 가까운 무능력한 사람에 가까운 그런 지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체력도 좋지 않고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도 뺨 한 대 때리는 정도고 이제 사실은 이 덩치 좋은 우리 화니토 산타크루스한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지금 장면인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그냥 넘어져서 저렇게 되고, 화니또는 도망가고,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니 이 광기가 더 증폭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이모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포르투나타가 다시 좀 과거의 어떤 불충실한,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포르투나타는 이제 추궁을 받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그 형제 중에 그 사제가 있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과거같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포르투나타는 이걸 또 그 자기 스스로 변론할 만한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절한, 마음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막시밀리아노는 계속 그 의처증과 또 그런 불안감과 여러 가지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고, 마우리시아는 이제 길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이제 죽어갑니다. 포르투나타는 또 이제 계속 화니또하고 만나죠, 그죠? 근데 문제가 화니또는 바람둥이죠. 포르투나타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결국에 실정이 납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도 어떤 감성적인 그런 아주 일부의 작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실정이 나고, 그 다음 포르투나타는 사실 가진 게 없죠. 그 다음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지적인 교양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니또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자존심이 상한, 상처 입은 포르투나타는 이 상황을 계속 또 지속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또 장면이 바뀌어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마드리드 중심으로 옛날 그 19세기, 20세기 그 지식인들, 또 어떤 사회 유력층 인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정보, 다시 얘기해서 또 어떤 이슈, 사회적인 어떤 쟁점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다 그 모든 분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테르툴리아라고 했죠, 그죠? 테르툴리아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형제도 있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돈 에바리스토라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끼어 있는 인물이 또 새로운 또 스토리의 중심적인 인물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포르투나타가 그 두 남자로부터 다 멀어져서 혼자 길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때 에바리스토가 그 포르투나타를 보고 다시 오갈 데 없으니 내가 좀 돌봐주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돈 에바리스토는 un caballero, auténtico caballero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신사고, 그 다음 지적인 수준도 높고 돈도 좀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포르투나타의 상대가 되기 나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돌봄을 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폰소 2세가 저기 이제 망명을 갔던 부르봉 왕가, 스페인의 부르봉 왕가 알폰소 12세가 지금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 레스타우라시온이라고 하죠, 그죠? 왕의 왕권 주의 국가를 다시 세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게 행진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회의 어떤 배경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여기 수시로 이제 사실주의 작품 속의 배경으로 많이 나오고, 이게 또 테르툴리아 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하나의 테마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하고 사회의 쟁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설 속에서 역사서술서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묘미도 있습니다. 사실주의 소설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자, 사실주의하고 관계없는 다른 요소들도 지금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하신다는 사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으로도 이제 뭔가 느끼고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뭔가 포르투나타하고 만나고 있고 이런 것들 알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를 당신이 지금 만난다,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조금씩 흘리면은 화니또는 핑계를 대면서 불쌍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돌봐준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방이라든가 이런 집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뭐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얌전한 부인이다 보니 더 이상 막 이렇게 추궁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하는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듣고 조용하게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바로 화니토 산타크루스하고 포르투나타가 싸움을 합니다. 말다툼. 그 이유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자존심 뭐 건드리는 이야기를 화니토가 많이 하니까 포르투나타가 막 뭔가 이게 사랑이 진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 거리를 헤맬 때 돈 에바리스토, 아까 이야기한 테르툴리아에 자주 등장하는 신사, 특히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다음 무정부주의자, 글쎄 그건 함부로 이야기하기 뭐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할 만큼 자유주의자고, 그 다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급진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을 한다는 건 바보짓이다, 사람이 왜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당시에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태어나면은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고 사는 게 당연한 하나의 인생의 코스인데,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엘리트 중에 바로 그런 유형이다,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는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시 성찰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 반항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굉장히 전환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 에바리스토는 포르투나타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는 면이 큽니다. 여자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보다는 좀 연민의 정, 또 어떤 인간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나타를 데리고 뭐 자기가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힘든 갈데 없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여자이기도 하고 자기가 또 과거의 어떤 마음속에 포르투나타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요즘 단어로 그 설명한다면 약간의 어떤 썸 같은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종의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나타한테 이제 이런 도움을 쉽게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포르투나타는 지적인 그 어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양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바리스토가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예의란 것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함부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발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선생 같은 역할도 많이 하는 그러면서도 좀 또 애인이기도 하고 그죠? 좀 정신적인 애인 그런 연인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문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돈 에바리스토가 병상에 눕게 됩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 또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죠. 거의 아버지하고 딸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연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7편이고 8편을 보면은 여기도 테르툴리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전개하고 그럼 테르툴리아는 여기저기 항상 나오는 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에피소드 전개에 이게 군데군데 계속 이게 산재해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꼭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배경과 역사적인 어떤 그 문제의식,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르툴리아를 통해서 작가가 그걸 사람들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죠?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심어놓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하여튼 다채롭죠. 여긴 연극에 대한 과거에 스페인은 연극이 많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 연극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의 그 스토리 전개 관계되는 그 이야기로도 나오고 특히 이제 요 연극하고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될 라레 헨타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라레 헨타는 그 클라린이라는 작가가 동시대에 만든 또 다른 작품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는 연극이 그 주인공들이 연극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그래서 연극의 어떤 내용과 또 그 스토리 전개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좀 상징적으로 그 연극 작품이 스토리 전개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글라닌이라는 사람 라레 헨타 그 작품의 그, 그 나라티바 그 하나의 그 이야기 전개를 만들어가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티바 보통 그 이야기 보통 뭐 꾸엔토 노벨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의 그 서사 구조입니다. 서사 문화. 그렇게 봤을 때 전적으로 나라티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 나라티바의 결국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뭘까요? 이야기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인물들이 있을 거고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연결이죠. 그 다음 어떤 나레이터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시점으로. 뭐 하나의 시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티바 그러니까 소설에도 그렇고 지금 영화에도 그렇고 이야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시간과 공간의 연결이고 나레이터에 의해서 이 나열된 그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그게 어떤 뭐 고전적인 어떤 기법이라면 기성준결이라든가 어떤 뭔가 그런 어떤 플롯에 의해서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또 재미도 있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그 만들어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 전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꼭 시간과 공간만이 스토리 전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스토리를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 전개에 묘미를 주거나 아니면 그 텐션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꿈을 꾸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막 보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텐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꿈을 꾸니 나중에 이런 뭐 반전일 수도 있겠지만 반전이더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련된 또 다른 친구나 어떤 그 가족이 또 와서 어떤 그 인물 간의 어떤 텐션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죠. 자, 지금 이제 마우리시아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몸이 지금 좋지 않고 오늘 내일 하는 관계 지금 상황이고 포르투나타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아는 지금 이 인물도 광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막 죽기 직전에 포도주도 마시고 폭언도 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광적으로 서로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 힘들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갖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포르투나타죠. 자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을 거고. 마우리시아는 죽게 되고 포르투나타는 이제 울게 됩니다. 많이 울죠. 자, 이 과정에서 또 이 하신타와 포르투나타가 서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아주 대결 구도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 만남이죠. 하신타와 포르투나타의 대화. 이걸 가만히 나중에 소설책을 통해서 그 부분만 가만히 한번 보면은 서로가 말이 통하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두 명 서로 불만이 많은 존재죠, 그죠? 포르투나타는 옛날 애인을 결혼을 통해서 이 하신타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신타는 자기 남편이 지금 포르투나타와 그 관계 때문에 바람이 나서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포르투나타는 얼굴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지금 교양의 그런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역할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 벨렌이 보통 그 배우가 아니죠. 최고의 그 역할을 굉장히 지금 역을 잘 맡고 있는 배우인데, 하신타는 그에 비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큰 불만이 있어도 이걸 참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지적인 사람이고, 서로 이제 사실은 남편에 대한 그런 반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만났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막 지금 과격한 그런 행동 피하죠, 그죠?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이야기는 딱히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후아니토 산타크루스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됐는데 그 사람이 행동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아니토 산타크루스는 가공의 인물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두 여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갈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핑계죠. 이 두 여자의 이 어떤 그 캐릭터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삼각 구도를 만들려면 남자가 하나 필요하고, 그죠? 그 남자는 아주 정상적인 제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랑의 삼각 구도가 생기지 않죠.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면은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은 그 관계가 멀어질 건데, 하여튼 두 명 다 지금 그 동환하고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막시밀리아노 루비는 참 안타깝죠, 그죠? 포르투나타 옆에서 저렇게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자기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 줄 줄 잘 모르는, 뭔가 흉내는 내는데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마마보이의 극단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리시아가 죽고 이제 장사를 치르고 있죠.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아에 딸이 있었죠. 딸은 하신다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못 놓지만 이게 나중에 포르투나타에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포르투나타가 자기가 죽고 나서 애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신다한테 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기 자식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닉한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부러워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여자는 사실은 라스도스 에스파니아스, 그러니까 스페인의 두 얼굴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갈도스가 생각하는 그 스페인의 두 얼굴이라는 것은 자유와 진보, 뭐 보수와 급진 간의 대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한 가족이고 하나의 어떤 통하는,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속이 되고 계속 이어간다는 두 명이 연결이 되고 서로가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내가 맞다, 너가 틀린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는 거고, 사실 그때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갈도스는 그걸 좀 더 이제 스페인의 그 두 얼굴을 더 뭔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서로가 극단적이고 서로가 대결하지만은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시타는 아기를 못 놓죠. 모든 걸 가진 듯 하지만 못 낳고 그 다음 포르투나타는 아기를 낳고, 근데 키울 수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또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아기가 하신타에게 가서 계속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지금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없는 캐릭터, 아주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이 우리 하녀도 보면 상당히 좀 재밌고, 돈 막시밀리아노 루빈 당연하고, 마우리시아도 한참 이렇게 막 광기에 날뛸 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그런 구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막시밀리아노 루빈의 그 친구입니다. 친구. 그 다음 그 같은 약학과
과 학생이고 또 이제 지금 같은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포르투나타를 또 굉장히 플라토닉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나타를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시밀리아노 루빈은 좋은 친구들이 많네요. 주변에. 자기 부인을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상 포르투나타가 정말 갈 데 없는 막시밀리아노 루빈도 그 이모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죠?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 돈 에바리스토 집에서도 나오고 정말 갈 데 없는 상황에서 또 돌봐주는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세례도 받고 애기도 태어나죠. 그죠? 새로운 애기가 태어나고 막시밀리아노 루비는 그 좀 정신이 아무래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포르투나타가 이렇게 되니 왠지 이걸 가깝게도 생각하지만 자기와의 같이 연관을 짓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는지 집에 가자, 뭐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할수록 정신병에서 자꾸 헤어나는 오히려 정상적인 또 사람으로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지간 같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거죠. 자기 부인이 낳은 아기 또 자기 부인 과거에 결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한 친구 같이 지금 그 관계가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막상 나중에 이제 포르투나타가 죽고 나서는 다시 굉장히 슬피 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냉정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죠. 그죠? 상당히 제정신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광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다. 포르투나타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르투나타도 그 누워 있고 곧 또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하신타한테 데려다 줍니다. 도냐 기에르미나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 항상 돌면서 그 조연급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또 대화를 여기저기 그 이음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역할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다 이렇게 이어주고 또 대화도 개인적인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죠? 포르투나타가 이제 죽은 거죠. 곧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을 때는 포르투나타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야말로 고독 그 자체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탁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하신다는 애기 데리고 이제 자기 애기인 양 기뻐하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니토 산타크루스는 하신다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애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작은 복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막시밀리아노 루빈이 이제 좀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이제 슬프고 또 눈물 흘리고 자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수도원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요양을 가는지 아무튼 지금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히고 그 다음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튼 대략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10부작을 상당히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금 지켜보면서 지금 스토리를 한 편을 이제 끝을 냈는데, 네, 지금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음악이 없네요. 소리가 너무 없어서 배경음악이 좀 있어야지 분위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아푼테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건 그 워낙 대작이 돼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돈키호테 작품이 그렇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 스토리 주된 그 핵심적인 스토리 말고도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라든가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하나의 그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그 이야기,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호르토나타 하신타도 그런 작품인데, 글쎄요, 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실 때 그 처음 그 기억납니까? 학생들이 데모 막 하고 하죠, 그죠?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뭐 물러가라, 독재는 물러가라, 구시대 물러가라,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길 바란다, 이 식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꼭 우리나라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보는 기분도 좀 느끼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19세기 초 그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거였습니다. 왕권에 감히 도전을 하거나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자유주의 또 어떤 그런 새로운 진보적인 생각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러 젊은 엘리트들에 의해서 또 많은 그 실험도 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대학교 내부에서 이런 데모가 발생이 되고, 대학교라는 건 원래 수도원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라는 건 현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 대학교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그 과거의 중세 때 또 그 고전 시대에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대학이라는 건 수도원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함부로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걸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모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런 걸 가능케 해준 그 당시 하나의 그 특히 이제 스페인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19세기 말에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의사 표현이 가능케 해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조라 그럴까요? 철학적인 어떤 토대를 찾는다면 바로 클라우시스모라는 겁니다. 클라우시스모. 저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클라우시스모는 그 크라우스라는 그 크라우제,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크라우제 철학, 크라우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있는데, 그게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크게 성공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때 이제 잠깐 반짝한 그런 철학 사조가 있는데, 그런 그 철학의 그 논리를 스페인 그 당시에 그 국가 자금을 받고 가는 그 사람이 훌리안 산스 델 리오라는 사람이 배워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기독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 철학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또 철학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 그 사람이 그 홀리안 산치 델 리오라는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와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동료들을 또 많이 또 거느리고 같은 이제 마드리드 대학교 교수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행동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이제 스페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리베르타드 아카데미카 프렌테 알 도그마티스모, 어떤 상하탑, 이 그 대학교가 그 어떤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자율적인 그런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를 준 사고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노트가 뭐가 있을까요? 노블레사 데 tipo tradicional. 스페인의 그 전통적인 귀족주의, 노블레사. 양면성이 있죠, 그죠? 스페인이 사실은 지금까지 지탱해온 바로 어떻게 보면 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 그걸 스페인을 억압을 한 발전을 못하게 사람들을 잡아놓은 또 하나의 억압의 그런 사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블레사 데 tipo tradicional.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건 사실은 맞다, 틀리다. 이런 단순한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갈도스는 아주 지혜롭게 이런 두 여자의 얼굴을 대비를 시켜가면서 그걸 보여주죠. 어느 한 명도 지금 혼자서는 계속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얼굴을 통해서 결국 스페인이 다시 얘기해서 하신따 귀족녀고 모든 걸 다 가진 듯 하지만 아기를 못 낳죠. 포르투나타가 아기를 안 줬으면 자기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거기 그대에서 다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원으로 갈 수 없는, 그죠? 그래서 두 명이서 이렇게 연결된 운명에 의해서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마데우스의 마르차. 아마데오라는 왕이 있었죠, 그죠? 1세. 그 사람이 이탈리안 계통 그 왕이었는데 스페인이 너무 다스리기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사임을 하고 가버린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기 누가 왕이 되라고 준다면 여러분들 사임할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저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표내고 나간 왕.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얼마나 스페인이 그때 혼란스러웠으면 왕이 사표내고 나갈까. Todo sea por Dios.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거기 여기저기 그 당시 사회 이슈고 사회의 어떤 하나의 엠블럼이기도 하고 그걸 레마라 그럽니까? 여기저기 이야기는 표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작품에 많이 끼어 있죠. 그러니까 갈도스 자체도 굉장히 가톨릭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또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또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프리메라 레푸블리카 첫 번째 공화정이 실패했다 그랬죠, 그죠? 4명의 대통령이 한 1, 2년 사이에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정말 그 새로운 어떤 왕이 과거의 어떤 그 부르봉 왕가의 저 파리로 그 망명했던 그 왕의 후손이 이사벨 여왕의 후손이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들어오는 레스타우라시온이 생기죠, 그죠? 그런 과정이 그 사실 스페인 그 당시 살았던 사람한테는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소설 배경으로 나오고 있죠. 막시밀리아노 루빈, 네.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고 디포 키호테스크고 그 다음 이 사람을 통해서 갈도스가 굉장히 그 어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하나의 그 자기도 실험이죠, 그죠? 그 탐구를 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대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학 속에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새로운 거였습니다. 의식의 흐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혹시?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특이한 소설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계통하고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될 수 있고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해하면 훨씬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막시밀리아노 말을 통해서 그런 정신없는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테르툴리아 카페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배경이고 그 당시 그 사회의
하나의 그 많은 것들을 쟁점이나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다루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장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또 많은 그 당시 시대의 어떤 문제점, 또 갈도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떤 비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늘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도스 에스파니아스, 바로 그 두 명의 여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과 인상과 그런 그 인생,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에스틸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 표현에 의해서 스페인의 그 두 양면, 그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참 포르투나타 하신다는 참 대작이고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찾거나 뭐 대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찾아가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계속 뭔가 부딪히긴 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스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명이 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밌는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나타가 죽고 나서 하신타가 그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 그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원수한테 자기의 아기를 맡긴다는 건. 네, 그런 점들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더 보충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를 해봤죠, 그죠? 그 다음 리액션 페이퍼를 언제까지 쓰기로 했죠? 네, 25일까지 쓰는데, 작품 일단 포르투나타 화신타 쓰고, 그 다음 다다음 주 라 레겐타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쓸 겁니다. 근데 뭐 부담스러운 양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기억나는 여러 가지를 말로 만들면 되겠죠. 서로 이어서, 그죠? 이 작품을 전부 다 일일이 뭐 부지런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자체를 선생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작은 제목을 달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글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쓰다 보면은 딱 포커스가 이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포커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상 아니면 그 구심점, 그런 것들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없을까요?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 다음 이제 두 주간 그 레오폴드 알라스의 클라린을 그 클라린 레오폴드 알라스라는 사람의 뭡니까? 별명, 닉네임이 클라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라 레겐타, 어떤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 레겐타는 여자가 한 명입니다. 남자가 두 명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구도가 다른데, 그래도 트리앙글로 데 아모르죠. 사랑의 삼각 구도는 존재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영화는 이제 소설, 같은 동시대의 소설입니다.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걸 쓴 레오폴드 알라스는 의사 출신이고, 좀 더 고전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어릴 때부터 쌓아 올린 게 많아서 그런지 아주 이게 좀 충실하게 교양의 베이스가 굉장히 좀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그런 인물 유형이라든가 기법들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갈도스는 거기 비해서 굉장히 자기식으로 많이 사실은 개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라레겐타 그 작품을 보면 좀 더 고전적이고, 과거의 어떤 그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르투나타 하신타를 좋아할 것 같고, 좀 공부를 많이 한 과거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연극 작품들, 시골로 네오로 황금세기에
깔데론 델라 바르카라든가 로페 데 베가라는 세계적인 그런 극작가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텍스투얼리다시라고 그러죠, 그죠? 작품 속에 많은 어떤 키워드라든가 인물 통해서 문맥들을 다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내러티브 구성이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나라티브가 형성이 되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다음 수많은 수사학적인 그런 이염새들을 만들어줍니다. 스토리가 그럼 더 풍요롭고 더 재미있죠. 그래서 그 라레켄타는 시간이 그에다가 한마디만 더 하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배경입니다. 배경 묘사. 이제 물론 여기 포르투나다 하신타도 배경도 있지만 그건 사실적인 공간이죠. 마드리드 19세기 말 마드리드 그대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라레켄타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공의 공간입니다. 가공의 여러분들 배트맨이라는 영화 있죠. 배트맨이라는 영화 보면 그 배트맨이 사는 도시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물으니까 고담시는 느낌이 꼭 뉴욕 같기도 한데 사실 뉴욕이 아니고 새로운 가공의 어떤 도시죠, 그죠?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악마의 그냥 이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